상담 문의 전화, 상담 문의 지금 전화하세요. 053-268-5113. 제가 좀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얘기 들리시나요, 소장님? 아, 그걸 낮춰놨구나. 소리 다 들리죠? 소리.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곧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부티. 당연히. 한 1, 2초 늦어요. 네. 7시인데요?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우리가 이제 홍보했는 것처럼 오늘은 동대구와 남산동에 계신 우리 소장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광고는 끝장 토론 이래가지고 광고는 나갔는데 뭐 끝장 내지는 모르죠. 또 얘기하다 보면 끝장 낼 수도 있는데 끝장까지는 안 되겠고 하여튼 이 동대구와 남산동 어느 지역이 더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대구에 우리 동대구 화성 선우부동산의 소장님 네. 김현주 소장님 간단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암동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정문 앞에 있는 선우공인중개사 소장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치가 파티마 병원에서 우회전해서 화성파크 드림 정문 앞에 계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거기가 신암 정문입니다. 세북 뒤편이 네. 정문이에요. 거기가 정문. 네네네. 그리고 우리 남산동의 청라 큰손 부동산의 방현실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산동에서 올해 터줏대감을 지켜보고 있는 정라 큰손 부동산 박연실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 모두가 다 아시는 남산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에 횡단보도 앞에 지나갈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면 가면 많이 들러주십시오. 네, 진짜 위치가 네. 그게 후문이네, 그죠? 네. 후문 바로 앞에 있는데 진짜 오메가메 거기 걸릴 수밖에 없는 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우선 동대구의 네. 입지 설명이라든지 뭐 왜 요즘 동대구가 인기가 있고 뜨는지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입지부터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이 지금 들어오셨나요?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면 이게 질문을 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해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대구가 계속 핫하고 인기가 많이 있죠. 찾아오신 분들도 좀 있은 것인가요? 그렇죠. 동대구는 근데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항상 핫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대구는 제가 있어 보니까 가격이 막 치솟았을 때 21년도 뭐 그때도 핫했고 가격이 확 빠졌을 때 22년, 23년도에도 네. 핫했고 이게 오르는 위치는 진짜 중요한 입지는 떨어질 때도 수요자가 있고 또 오를 때는 또 오르는 대로 또 수요자가 있고 항상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동대구역인 것 같아요. 특출난 요즘은 네, 근데 뭐 네. 저기 구미에서 연결된 이제 광역철도도 그렇죠. 대경선도 연결되어 네. 가지고 네. 좀 역세권 위주로 네. 지하철 역세권이라기보다 이제 철로역을 그렇죠.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맞죠. 여기는 이제 대구 거주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네.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위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하철역도 있어서 좋지만 무조건 동대구역. 여기는 1번이 무조건 동대구역이라고 그 중심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것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 당시에 뭐 매매를 하든 전세를 놓든 이랬을 때 그 수요자들 자체가 동대구역 때문에 그러니까 네. 출퇴근하시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직장인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얼마 전에도 가서 보니까 네. 이 오피스텔도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놓을 정도고 그렇죠. 또 월세 찾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동대구역에 기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 맞죠. 그 얘기도 좀 들었던 네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네. 오피스텔이 여기는 수익형 오피스텔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항상 수요자가 있어요. 방이 없어서 못 넣는 그 정도죠. 뭐, 네. 제 경험상으로도 저희 동네에도 오시는 분들이 전월세 수요자들이 사실 동대구랑 안 겹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이제 남산동 동대구 같이 알아보시다가 본인 자녀 분들이 특히 서울에 맞아요. 대학을 가셔야 맞아요, 돼서 맞아요. 기차역이 너무 네. 가까운 데가 저는 소장님 여기 오고 싶은데 저희 자녀들 원성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동대구로 네. 갑니다. 이렇게 맞아요. 몇 분 좀 동대구로 뺏겼군요, 네, 손님을. 뺏기긴 많이 뺏겼습니다. 맞아요. 아, 그런 경우도 네, 있네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 보면은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실거주든 투자든 보면 동대구역, 남산동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맞아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투자성으로 보면 사실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본인이 뭐 동대구역을 많이 이용하셔야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역 가까운데 이동 수단 편리한데 그런데 하시면 동대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뭐 어쨌거나 중구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 네. 그다음 동구 쪽에서도 제일 주목받고 한 동네가 뭐 동대구 쪽이긴 한데 그래서 양쪽 동네 다가 인기 있는 동네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인기 있는 동네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중구가 그래도 또 계속 중구 중에서도 남산동이 좀 인기가 있고 네. 거래도 많고 네. 또 최고가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쪽은?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동구하고 이제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하신다 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네. 어떻게 감히 남산동과 비교하시나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대구에서는 2호선 달구벌 선을 물고 있는 데가 사실은 다들 노다지 밭이다라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듯이 무조건 2호선 따라 아파트 사놓으면 오른다. 네. 그것은 이제 그냥 1호 원칙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셨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예전에 한 2, 3년 저희 동네도 제가 조금 한 뭐 7, 8년 차 되다 보니 추이를 지켜봤을 때는 예전에는 사실 남산동이 동구랑 비교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9억씩 찍었을 때는 당연히 황금동하고 비교하셨고 축전내거리하고 비교를 많이 네. 하셨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최근에 들어서 저도 역시 손님들 오시면 소장님 저는 동구 디어엘로는 그래도 거기는 수동구고 학군도 나오고 그렇죠. 수성구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랑 어디를 추천해 주시냐고 물으셔서 사실 저는 남산동 아파트를 파는 입장에서 당연히 남산동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수성구에서 아이를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도 보다 보면 그래도 아이가 2호선 따라 학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여기만한 입지가 없다. 네. 그리고 수성구에서 배정받고 나오셔도 되고 어차피 고등학교 되면 또 내신으로 많이 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희 동네 가장 최강 간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유입 인구가 워낙 많고요. 네. 네, 신혼부부가 계속해서 유입해서 들어오시는 좀 인구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아파트 이제 단가가 사실은 9평이 그래도 8억대는 하기 때문에 네네네. 신혼부부라 하시더라도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유입하기 쉽지 않죠. 좀 힘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직업이 조금 되시고 소득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계속 자리라서 그래서 가격대는 대구 전체에선 가장 먼저 올라간다라고 저는 이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입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을 많이 겪어봤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수성구에 있는 언니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희 동네는 어떠니? 이러면 네. 언니 우리 동네는 벌써 돌고 있어요. 이러면
아 그럼 우리 동네 곧 있으면 돌겠네. 아, 이렇게. 손님이 돌고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 저희 동네가 제일 먼저 일단 거래가 먼저 선두로 앞서 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구가. 아. 그러면 중구가 실거래가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로 넘어가시는데 중구가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이제 중구가 올라가면 아 그러면 수성구하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 하고 가시는 게 수성구. 그런데 오르면 수성구는 더 오르니까 문제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순서로 보면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중구 오르고 그 다음에 수성구 오르고 그 다음에 외곽지로 점점 번져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두 분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요거 두 개로 쓰시고 요걸로 진행을 이렇게 하시고 그 두 개를 주세요. 왜냐면 들고 얘기하시면 안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걸 들고 하시는 아, 거예요. 그럴게요. 제가 들어보면 안 들리죠. 아니면 그거 하나 열어가지고 하나 주실래요? 삐껴가지고. 아, 상관없어요. 목에 채우면 괜찮아. 아, 그래? 이거를 하나를 들고 제가 예. 들고 하셔도 되고 아니 꼭 하셔도 됩니다. 바로 채팅으로 채팅이 근데 여기 안 나오는데 한번 봐봐요. 채팅 보셔야 되는데 목소리가 많이 작게 들리나 봐요. 그런가 봐. 목소리 좀 키우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볼까요? 네네 말씀하시죠. 계속 이어서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남산동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하철 더블 역세권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조금 이제 입지가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지만 동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조금 그 조절학군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생활권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런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장님. 들어오셔갖고.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실거주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관심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대구의 대표적인 곳,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알만한 곳,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을 딱 찾기 때문에 그게 수성구 다음 어차피 서울이든 어디서 수도권에서 오게 되면 광역철도 동대구역 이용해야 되니까 역 주변 그리고 최소한 1000세대 이상 이렇게 하니까 동대구역 주변의 동화성이라든지 이샌디라든지 이렇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또 남산동하고도 비교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러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동네도 서울 투자자들 많이 오시면 네네. 그분들 눈에는 굉장히 동구가 메리트 있어 보인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래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왜 저러지? 아. 그런 생각도 네. 합니다만 네. 충분히 동구는 또 이제 그 시에서 또 촉진지구 지정도 되어 있고 맞아요. 네. 워낙 이제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태다 보니까 네. 투자로 들어가시기는 확실히 괜찮은 맞아요. 것 같다 네, 이런 그렇게 생각도 보시는 저도 것 들고요.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이제 한 2년 전 저희가 이제 부동산 침체기 이후에 꾸준히 그래도 있었던 게 저희는 투자보다는 의외로 실수요가 맞죠. 굉장히 맞죠. 많은 그런 이제 맞죠. 비율적으로 한 8대2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음. 거의 대부분 이제 실수요가 가격을 올려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동구보다는 이제 투자보다는 조금 기반이 탄탄하다. 내려갈 때 좀 덜 내려간다. 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방어? 가격 방어에서, 맞아요. 그렇고 예. 근데 그거를 또 동대구역 쪽으로는 또 약간 장점으로 돌려보자면 네. 가격 상승 여력이 아직 더 남았다. 네. 남산동 따라가자. 남산동 그렇죠. 따라가자. 네. 그렇죠. 그렇죠. 가격 얘기하면은 네. 가격은 아직까지 동구가 중구보다는 조금 약간 아래. 낮죠. 네. 근데 그러니까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제가 봤을 그러면 때는. 남산동이 최고가 찍은 게 지금 9평 기준으로 34평 기준으로 네, 8억이죠. 8억. 네. 최근에 네. 근데 최근에 청라자이가 7억 6천 7억 7억에 7천. 7억 7천인가요? 네, 네. 확실히 높죠. 그러니까 네.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한 7억 선. 84 기준 했을 네. 때 그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갈 만하죠. 비교할 만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중구의 대장이라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남산 롯데 다들 잘 아실 건데 남산 롯데가 이제 8억선까지는 찍혔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사실 8억이 넘어서 실거래가 되기는 조금 아직은 부담감이 있으신 것 맞죠.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팔다 보면 8억 2, 3천이라도 거래를 해드릴 수 있었던 매물이 있었는데 매도들이 안 파셔서 호가를 더 올리시겠다 하셔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초과돼서 이제 실거래가 조금 찍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가격 면에서 조금 또 방어가 더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저희는 단지 자체가 사실 남산초를 기준으로 남산초에서 배정이 되는 단지가 이제 신축 대단지는 정말 뭐 몇 군데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남산 롯데 그리고 청라힐스 이렇게 두 개가 완전 끼고 있는 단지고요. 그 외에 번져 나가면은 남산 이편안이라든지 이제 청라 서안이라든지 뭐 이런 단지는 이제 조금 세대가 작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그래서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사러 오시면 롯데 아니면 청라 힐스를 보셔야 되니까 이 둘 중에 보시고 그냥 매도가 버티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거래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을 가면 여기 아파트 단지 아니더라도 딴 데 가셔도 되고 약간 그런 이제 조금 선택폭이 매수 입장에서는 폭이 조금 넓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사실 물건 없으면 못 사가시고 조금 한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위주로 조금 거래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네. 맞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은 사고 싶은데 매도인이 팔지 않아서 거래가 안 되고. 네. 근데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좀 밀고 당기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매수자는 예전 가격 생각하고 사러 왔는데 지금 벌써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늘 일어나는 문제죠. 맞아요. 현장에서 똑같아요. 매일 일어나는 똑같아요, 문제고 똑같아요. 오늘도 조정하다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이 항상 있는 거죠. 네, 네. 요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요게 또 판가름이 나겠지만 지켜보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저희가 전화 통화해 보면 그런 건 금방 아는 것 같아요. 통화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파시는 분도 그렇고 소장님이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라는 얘기가 그분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도 인식 자체가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조금 가격 올리기는 쉬운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지금 사기는 조금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뭐 역시나 이제 매수세도 주춤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쪽은 어떤가요? 동대구 쪽. 동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찾는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동대구역 쪽으로는 예안 센트럴 D,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그리고 또 말하자면 신촌동의 더샵 디어 엘로. 요렇게 세 군데만 딱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요 세 군데 중에 결정을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남산동하고 찾는 수요자 그게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디어엘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구역에서 살짝 멀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좁히면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이안 센트럴 D 두 개만 딱 집으시는데 동대구역 주변으로도 그 세대수가 좀 적은 아파트라든지 약간 먼 아파트들도 많아요. 주변에 많지만 그런 건 아예 안 보시고 딱 두 가지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 진짜 아까 가격 매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샌디는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된 상태고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항상 매수자가 있지만 아직 2년 차가 안 됐어요. 만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단위로 매도나 뭐 전세 이런 게 움직이니까 이제 한 7, 8월 달 되면은 2년 차니까 매물이 지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다리시는 매수자들 진짜 많아요. 지금 대기 수요가 많은 상태예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네. 동구 쪽 분위기와 중구 쪽 분위기 좀 들어봤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입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산동부터 시작할까요? 네네. 입지 어떤 입지? 입지는 저희는 뭐 이제 지하철이죠. 뭐니 해도 지하철이고
2호선과 3호선의 그 강력한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는 뭐 대구 시민 어느 누구나 이제 부정하실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다른 지하철이 없는 곳에서 뭐 차로 뭐 충분히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손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이사 오고 나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시면 사람이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아, 와 소장님 지하철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어.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사 갈 때는 없는 곳으로는 두 번 다시 못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1호선 3호선 명동역도 있고 다른 데도 더블 역세권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2호선이 가장 그래도 대구에서는 뭐 노른자 땅이기도 하고 2호선과 3호선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죠. 간단하게 또 동대구요. 네. 동구는 어쨌든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대구역 있고 그리고 같이 1호선 지하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것보다도 지금 요것만으로도 입지가 진짜 좋은 입지지만 또 향후에 개발 호재성으로 우리가 엑스코선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엑스코선이 있으면 이제 수성구까지 쫙 연결이 되니까 거의 뭐 수성구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입주는 그렇지요. 아예 금방 이제 개발 호재니까 네. 상승 여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왜 좋은지, 네. 그럼 뭐 동대구가 왜 좋은지, 남산동이 왜 좋은지, 뭐 또 좀 더 꼽으라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꼽으라면 신세계 백화점 빠졌네요. 아, 신세계 백화점 아, 슬세권이잖아요. 네. 저희는 소문시장이 있습니다. 아, 서문시장.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대결인 거예요. 어머, 저희 그럴 이제 수가 있어요. 현대백화점도 있습니다. 아, 현대백화점도 있네요.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에는 또 이제 그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신혼부부도 많으시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게 그렇죠. 서문시장에 이제 기반을 두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그 주위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본인 사업체를 좀 크게 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저희가 그 인쇄골목 옛날 네. 인쇄골목을 끼고 있다 네네네. 보니 그쪽에 계시는 이제 제지회사라든지 뭐 봉투회사라든지 맞아요. 거기도 좀 뭐 자산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계시는 이제 뭐 사장님들이 예전 이제 롯데하고 저희는 거기가 다들 조합 단지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조합원인 경우도 많고 이래서 조금 갑부들도 조금 많은 동네가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숨은 좀 재력가들이. 네. 그러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미래 가치. 동대구 쪽부터. 동대구는 뭐 어쨌든 대구의 관문 같은 네. 동대구역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개발 호재가 있는 거는 대구공항이나 K2 이전 네. 이전 있죠. 그럼 이전은 하면 개발 그 후적지 개발 그 영향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쨌든 동대구역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있고 엑스코선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 호재가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대구에서는 개발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 지역은 그리고 그것도 한번 동대구역 쪽으로 보면 상업 지역이 많아요. 네, 용적률, 많죠, 건폐율 많죠. 높은데 네, 근데 네, 이제 네. 지금 고도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찾아 먹고 손해 보는 그런 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 집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대감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도 이제 연결이 됐지만 네. 앞으로의 이제 미래적인 도시 계획을 보면 이 철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그죠? 그 개발 발전시키는 이 네네.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네네. 광역철도도 있고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대구 역사에서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도 열리지만 네. 그 철도에서 동대구역으로 해서 또 이게 향후는 뭐 포항까지도 네. 연결을 하려고 네, 하는 네. 그런 도시 계획도 있고 해서 네. 그런 철도를 이용하는 그 수요층들이 네. 동대구는 앞으로도 좀 계속 꾸준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남산동은 네. 미래의 가치가 저희는 뭐 미래 가치가 아주 밝지요. 밝아요. 남산동은 남산동은 사실은 예전에 이제 비수성구 대장이라고 타이틀도 있을 만큼 예전 호가가 이제 9억을 뭐 이렇게 9억까지도 찍었었고 청라힐스가 분양권 상태일 때 9억 6천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소유주분들은 우리 동네가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10억은 바라보겠구나
라는 기대치는 모두가 있으신 것 같고 지금 들어오시는 매수분들도 그 기대감으로 8억이라도 사시고 8억 2, 3천이라도 좋은 거 사가시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당연히 이제 기저심리는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동네는 사실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동네인 것 맞죠. 같아요. 네, 그냥 본인들께서 다 알고 찾아오시고 소장님 이 동네가 그래도 제가 보니까 가장 앞으로는 조금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위치도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분들한테 저희 입지가 좋다는 설명을 사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기는 해도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남산동의 장점이 그 주변에 이제 조금만 나가면 이제 동성로도 있고 중심지에 있다 보니 거기에 또 직업을 그 이제 회사를 직장인들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전월세 수요가 특히 또 많으십니다. 네, 젊은 분들의 그래서 투자로 사놓으셔도 전월세가 금방 나가기도 좋고요. 또 뭐 학교도 가까우니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느꼈던 건데 2년 전쯤부터 그랬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고가를 칠 때는 사실 수성구에서 넘어오지 않으시면 저희 동네를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성구 아니면 중구 분들만 이제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닥을 치던 그 2년 전에는 제가 입주장을 해보니 칠곡에서 넘어오시고 달서구에서 넘어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2호선 끝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2호선 중심으로 오시려는 욕구가 있으시고 3호선 끝에 계시는 분들이 또 저희 이제 중심으로 오시려는 욕구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걸 제가 그때 입주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선이 그래도 매각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안 날 때는 어떻게든 이 입지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가격 추이를 보시다가 살만하면 사러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동네는 사실은 뭐 입지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하나는 조금 가지고 싶은 그런 입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 알고 오신다. 네. 그 뭐 굳이 내가 말이 필요 없다.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다 알고 오시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대구도 좋고 중구 남산동도 좋은데 이제 입지적인 부분에 봤을 때 중구는 접근성이 좋다. 왜냐하면 달서구에서 동대구로 가려면 이사를 가려면 두 개의 구를 거쳐서 가야 되지만 이 중구라는 곳은 달서구든 수성구든 남구든 서구든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수요들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그러신 하시거든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질문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신혼부부에게 추천할 아파트가 있을까요? 뭐 5억 이내로 이 얘기 해주시는데요. 네. 뭐 동대구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5억 이내. 동대구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안 센트럴디나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요거 네. 두 개로 설명드리자면 5구 타입 24평이요. 5구 24평으로. 그게 한 5억 정도 선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 5구 타입 소형 평수는 그렇고 아니면은 84 타입은 그래도 어쨌든 6억 후반대로 가버리니까 네네. 신혼부부한테는 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걸어도 된다. 그리고 나는 투자보다는 그래도 실거주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동대구역을 이용하지만 조금 한 5분 정도 더 걸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신암동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네, 해서 네네네. 해모로스퀘어라든지 센텀 그 화성 센텀이에요. 화성 센텀이라든지 뭐 해링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축 뭐 2, 3년 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84 타입 같은 경우도 5억대로 충분히 진입 파티마 가능하죠. 병원 뒤쪽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맞죠. 거죠? 네네네. 뉴타운. 네. 그쪽을 이제 네. 추천드릴 수 있다. 네, 동대구역 거의, 네. 이용 도보 가능한 위치입니다. 거의 신축급들이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네. 엑스포선이 들어온다면 네. 조금 걸어준다면은 네, 네. 이제 역세권의 그 네. 혜택도 누릴 수 네, 있는 네, 네. 그 정도 선이다. 네. 남산동 중구 쪽에 네, 5억대. 저희는 5억대 이내로 찾으시려면 남산 이편한 세상 5구 타입이 있겠고요. 그리고 남산 이편안이라고 하시면 이편한 세상 남산. 그 세영교회 옆에 있는 네, 네네네. 롯데 앞에 있는 네네. 가장 오래됐죠. 6년 되는 6년 차.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도 거기가 이제 5구 단지 배치가 남향으로 이제 단지 배치되어 있는 게 있어서 보통은 저희가 신축이 5구는 다들 동향 아니면 서향인데 남향 끼고 있는 매물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라힐스 자이가 지금 이제 만 2년 차라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5구 타입이 잘 골라가시면 저층이긴 하지만 5억 안쪽으로 되는 물건이 간혹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정상 가격은 5억에서 5억 초반까지는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사실 이제 요 금액이면 조금 추천드릴 수 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뭐 투자적인 가치도 있고 이런 물건들을 추천할 만한 물건들은 있으시겠죠? 저는 2개 있습니다. 아, 2개 있고. 동구는 있나요? 추천할 물건? 동구는 사실 이제 저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앞에 있다 보니까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사실 아직 만 2년이 안 됐어요. 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걸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2년 딱 맞춰가지고 물건이 좀 더 나오면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 그 중에서 좋은 거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매수 저하고 연락 계속 주고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물건 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분들은 물건이 가물 때 사가시면 아무래도 맞죠, 돈을 맞죠. 더 주고 사셔야 되고 예. 하시니까 골라갈 수 있을 때 맞아요, 사가시는 맞아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하신 2년 것 차가 같아요. 정말 매수 적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청라힐스 자리가 지금 딱 만 2년이라 맞아요, 맞아요. 3월부터 이제 3, 4, 5가 본격적인 입주 맞죠, 기간이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름까지 입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사시는 적기라 생각되고 저희 걸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개 사시면 좋겠지만 비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수성구 다음으로는 남산동, 동대구역 이렇게 찾으시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비교는 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신혼부부들 사시기에는 사실 어디든 뭐 다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도 만약에 첫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사실 네. 이게 우리가 아파트 나의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상승 여력 가치 이제 뭐 자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공간에 나한테 얼마나 만족도를 주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정말 만족감을 주는 아파트 위치는 어딜까 이런 초점에서도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는 그렇게 뭐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사는 것도 좋은데 네. 더하기 이제 투자의 가치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또 네. 아파트 시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부동산 이제 방송도 보고 네.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동대구와 남산동의 이제 모든 이야기 이제 간략하게 다 얘기 들어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추천하고 싶은 단지가 있을까요? 자, 일단 동대구부터. 동대구부터. 동대구는 이제 동대구역을 무조건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오시는 손님들도 무조건 찾으시는 게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그리고 이안 센트럴 D. 요거 2가지를 비교를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시자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2년이 다가와요. 그때 매물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네. 그 시기를 입주 시기를 맞추실 수만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안 센트럴 D는 계속 꾸준하게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안 센트럴 D 그거를 뭐 지금 입주 시기가 안 맞다면 그런 거를 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샌디하고 동화성하고 같이 나오면 더 많이 풍성해지잖아요. 골라갈 때가. 그러면은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되고 네. 2군데 다 추천을 드려요. 네. 저는. 남산동은 추천 단지. 저희도 뭐 추천 단지는 사실 뭐 몇 개 없으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뻔한데요. 저는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단지 안에서도 같은 롯데를 사셔도 이제 층은 매수층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여력이 되고 그리고 조금 뭐 소득이 되신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남산 롯데, 청라 힐스를 9평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까지 신혼부부이고 뭐 7억 넘어가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또 저희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청라 언덕 서한 그리고 남산 자이 하늘채까지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둘이 알뜰살뜰해서 이제
모아가는 그런 신혼부부입니다. 하시면 사실은 5구 타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5구 타입 순서도 롯데는 이미 5억 5천에서 거의 5억 7, 8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라가시기에는 청라 힐스 5구 타입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이 편한 세상 남산 5구 타입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구는 얼마 정도 가격대가 될까요? 거기는 아까 제가 추천드렸다시피 저렴한 거는 뭐 4억 후반에도 잘하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또 질문 주셨는데요. 비스트로 창님. 이샌디랑 화성파크를 비교했을 때 각각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장단점은 가장 큰 특징은 차이점은 이안 센트럴디는 21년도 입주 그리고 화성파크 드림은 23년도 입주 네. 만 2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차이가 제일 크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 그 오시는 니즈도 똑같고 보면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이제 금액대도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한 84 타입 기준으로 보면 6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대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두 개를 거의 같이 비교를 하시는데 큰 차이점은 보면은 이안 센트럴디는 구조를 말하자면 요즘 좀 이렇게 선호하는 팬트리라든지 요런 구조가 조금 더 잘 돼 있고 화성보다는 또 화성을 또 이센티보다 또 좋게 표현하자면 화성은 안에 내장재, 인테리어를 되게 고급으로 썼어요. 저희가 이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이제 팬트리 같은 경우가 약간 약할 수도 있지만 화성은 그 거실, 방 이런 거를 사이즈를 다 크게 했어요. 그래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 차이가 제일 큰데 가격이나 위치, 뭐 단지 규모,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거를 다 보면 비슷하게 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안 샌디 네네. 그 모델하우스를 갔었을 때 네네. 구조가 너무 색다르고 맞죠? 예뻐서 팬트리. 네, 네네. 그 전실 있는 것도 네. 너무 특이했었고 네네네네. 세탁실 전실이 또 이렇게 밖으로 그게 나와 있는 팬트리하고 거는- 전실하고 네. 같이 이렇게 네, 연결되도록 같이 되어 예, 있는 예. 살림 그때- 톡톡해서 나왔었죠. 네, 어, 그래서 어, 어. 동대구 이안이 샌디가 맞아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구조 정말 어, 이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근데 화성은 그냥 평범한 구조인데 자재가 이쁘고 자재가 되게 고급스럽게 썼어요. 이렇게 그래요? 보면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에 그 조명이라든지 아트월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고급스럽게 썼고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도 다른 아파트들은 보면은 뭐 그 타일을 쓰더라도 이렇게 좀 자른 거 잘린 거 네. 그렇게 썼는데 여기는 큰 거 있죠. 통짜로. 통으로 그거 진짜 비싸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네. 바닥재라든지 중문이라든지 이런 사양들을 되게 고급으로 한 단계 높은 단계를 써놔가지고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가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것 화성이 같아요. 그렇다는 거.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저도 그냥 밖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네. 화성이 좀 지어진 게 동강 거리도 좀 좁아 보이고 좀 낮은 층수에 좁게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닌가 좀 답답한 면도 있지 않느냐 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지을 때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샌디 같은 경우는 105동에서 104동 그 앞부분 거기 정원이 되게 특화돼 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105동 앞에 중앙 정원에 몰빵해 놨다고 보셔야 돼요. 조경을 정말 거기 가면 진짜 멋지거든요. 이 샌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동간이 참 넓어요. 넓고 그래서 105동 같은 경우가 로얄동으로 쳐줘요. 네. 근데 반면에 그 화성 같은 경우는 동화성 같은 경우는 바둑판 배열이에요. 그래서 조경이 거의 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좁게 느껴지는데 이게 고도 제한도 있고 해서 이게 최고층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들어가 보면 1층 저층이라도 해가 다 잘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조경을 보면은 다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어디를 가도 다 파릇파릇해요. 되게 예뻐요. 네. 조경이 실질적으로 딱 느껴지기는 또 이것도 괜찮다.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응. 네. 지금 마침 또 질문을 주셨는데 네. 화성 동간 간격이 좁아 네, 보인다. 네, 네, 네. 일조는 어떠냐?
좀 전에 1층 괜찮아요. 설명해 1층까지도. 주신 최근에 어. 제가 1층 전세도 하나 놨었었고 하는데 네. 낮에 이제 채광도 한번 제가 다 보여드리고 어. 또 그리고 뭐 밖에서 봤을 때 안이 내부가 뭐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1층도 저 뭐 괜찮아요. 채광이. 어. 채광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통풍 이런 것도 이제 판상형 구조고 하니까 괜찮아요. 와 보시면 처음 들어본 좋아요. 것 같아요. 와 보시면 좋아요. 이게 와서 안 보면은 잘 모른다니까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하는 게 좀 가까워 보인다. 아니에요. 들어가 좁아 보면 보인다. 아니에요. 뭐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죠. 그리고 사시는 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화성 앞에 계셔가지고 네네. 좀 편파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샌디도 전혀 좋고, 없고. 이샌디도 좋고 화성도 좋은데 이제 그거 조경 말씀, 그 동강 거리를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비교를 하는 게 이샌디는 그 백오동 앞에 거기 조경이 진짜 멋이게 거기가 동강 거리가 많이 넓고 다른 동강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뭐 이것저것 장단점 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맛집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맛집. 중구의 좋죠, 맛집. 좋죠. 임장 오셨다가 아니면은 소장님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출출할 때 갈 수 있는 맛집이 있을까요? 저희는 뭐 일단은 소고기 가겠습니다. 소고기. 고급으로 가시네요. 빠져나갈 수 빠질 수 없죠. 저희는 그 서문시장 근처에 갑석이네라는 갑석이네. 갑석이네 소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 양념이 되어 있어서 어. 평소에 가시면 이제 웨이팅은 기본 어.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어. 네. 저도 소문만 들었고 가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아 그러세요? 저는 최장 1시간까지. 그렇게까지. 네. 혹시 그 계약서 쓰는 날마다 가신다는 그 맛집이신가요? 계약서 쓰는 날은 좀 더 고급. 좀 아. 쓰는 걸로. 거기에 근데 가격이 소고기라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지금 아마 제가 6,000원대부터 다녔어요. 소고기인데 그렇게 싸요? 네, 고기가 오. 120g에 처음에 6,000원이었었어요. 와. 근데 지금은 아마 7,500원, 8,000원 정도. 진짜 올랐는데도 7,500, 소고기가? 8,000원이에요. 그 소고기인데도 수입산인가요? 수입산. 아 수입 소고기인데 네. 수입 고기인데 이제 맛은 양념을 양념을 해서 네. 그래도 맛이 싸다. 그래도 오, 질기지 그렇죠. 않고 맛있고 연탄구이라서 향도 아. 나고. 네. 또 있을까요? 또 추천? 또 저희 그 유명한 적어놔야 되겠다. 네, 또 막창집 있습니다. 막창. 동동배 막창이라고. 동동배 막창. 네, 거기는 청담 힐스자이 뒤쪽에 있는데요. 거기도 뭐 유명한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아. 네, 근데 막창이 좀 특이한 게 저희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써는 네네네네. 막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길쭉해요.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한번 애벌 양념을 해서 막 네. 상상 가고 이제 막 머리 위에 막 돌아가고 있어. 지금 삼키는. 그래서 약간 이제 네. 기울어진 판에다가 구워 네. 드시면 되는데 거기도 뭐 어. 손님들 뭐 만석이시더라고요. 네. 네.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정확하게 그 저희가 협찬 받아서 이 식당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네. 그 동네에서 진짜 음.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의 맛집이다. 네. 네. 또 동대구 쪽은 맛집. 동대구는 뭐 닭똥집 워낙 유명하죠. 아, 네. 평화시장 닭똥집.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데는 그 입구 쪽에 보면 고인돌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닭똥집 중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질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갔을 때 야들야들했거든 닭똥집이. 그래서 그 집 진짜 맛있어요. 양념도 맛있고 그리고 찜닭도 맛있고 그거 네.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동구 사람들은 웬만한 아시는 곳 동촌 유원지 안에 보면 만나식당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코다리찜인데 그 집 거기 유명하죠. 맞죠 아시죠? 거기 막 청양고추를 다대기 해서 진짜 매콤하게 맛있거든요. 그거 추천드리죠. 네. 그러면 네. 그 각자 동네에 동대구와 남산동에 계시면서 네. 지역 주민만이 아는 꿀팁이 있을까요? 남산동부터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주민만 아는 꿀팁. 맞죠. 주민만 아는 꿀팁. 저희는 글쎄요. 서문시장을 좀 덜 붐비는 시간대에 갈 수 있다. 아. 서문시장을 외부에서 오면 주차하기가 너무 맞아요. 맞아요. 힘드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주차도 좀 다른 데 하고 편하게 걸어갈 수 있고 조금 한 차라리 오후 평일 한 3, 4시쯤 오시면 그때가 가장 사람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아, 주차는 어디다? 나 주차 정보가 제일 궁금해. 여기 공개하기 좀 그러니 나중에 따로 그렇게요. 연락주시면 뒤에서 근데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서문시장 가면 그냥 네. 동산병원 주차장에 대고 걸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주차할 여유 공간이 항상 네, 있던가요? 거진 있어요. 거진 있고. 요즘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가니까 날씨가 네. 좋아서 그런지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네.
그래도 동산병원 쪽의 주차장은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대구 쪽에 지역만이 아는 꿀팁이 있을까요?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이용하는 건데 거기 보면 신천동에 보면 그 현대 시티 아울렛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네. 이제 저는 주차에 좀 민감하거든요. 네네네. 주차 편하고 위에 식당가가 있어요. 8층에 맞아요. 거기 이용하기 참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차 걱정하기 싫을 때 그냥 동구에서 그냥 어디서 만날래 할 때 거기 시티 네, 거기 현대 아울렛 거기 식당가 이용하시는 거 그거 네, 추천드려요. 맞아요. 네. 현대 아울렛이 생각보다는 네네. 쇼핑하기도 좋고 괜찮아요. 식당도 많이 갖춰져 네네네네. 있고 맛도 괜찮은 식당들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주차가 주차 좋고. 편해요. 네.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북적북적해요. 점심 때 네네네. 특히. 네. 거기 돈가스집 맛있잖아요. 맞죠. 아, 새로 그래요? 나와가지고. 횟집도 막 8층에. 스시도 네, 맛있어요. 네. 아, 8층에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처음 알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그 네. 동대구와 남산동 가격 측면에서 아 이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신축, 구축을 떠나서 딱 추천할 만한 단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청라운동 서한이 좀 저평가가 많이 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서한. 네. 신축이지 않나요? 그래도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만 2년 차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홀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세대수가 작죠. 거기는 이편안하고 세대수는 비슷합니다. 어. 350세대라서 나홀로는 아니고 총 3동 있는데 이편안보다는 그래도 신축이라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매물이 많이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지하철 이용하기는 훨씬 더 가깝거든요. 청라운동 서안이. 그런데 이제 남산 초등학교에서 조금 거리가 멀고 네. 애들 걸어 다니기가 좀 멀다는 이유로 큰 길을 조금, 건너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등한시 되는데 뭐 신축 찾으시고 이제 더블 역세권 찾으시면 거기 서한도 지금은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뭐 5억 후반부터 해서 6억 초반. 34평이 네. 5억 후반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롯데 오구 타입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아. 거기 9평이. 5구냐 84냐? 네. 거기는 84가 그 5구가 없나요? 없고 84로 아, 만들어 84로만 되어 네. 있다. 또 동대구 쪽은 그러면 네. 좀 저평가된 거. 동대구는 저평가라기보다는 이제 동대구역에서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남 그 재정비 촉진지구안에 평화시장 뒤편에 에일리넷들이라고 있어요. 동대구 네. 에일리넷들. 네네네. 거기 세대수도 한 700세대 정도 되고 해서 조경도 예쁘고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사실 뭐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중후반 84 타입. 84가 네, 그리고 지은 지가 이안 센트럴디하고 입주 시기가 거의 그것이 비슷해요. 신축인데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네. 4, 5년 차 정도 됐는데 저는 그거 되게 그러니까 동대구역은 가고 싶지만 되게 여기 이샌디하고 동화성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한테 차선책으로 그러면 동대구역 에일리넷들이나 요런 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권해드릴 정도 괜찮아요. 세대수도 700세대 정도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중구에 저평가된 단지 말씀 주셨는데 거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려는데요. 그 청라 언덕역 서한 포레스트입니다. 서안 포레스트, 네. 청라언덕역 서안 서안 포레스트 포레스트. 저평가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그 파티마 병원에서 축협 내거리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네네. 오른쪽에 화성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무로 해무로가 웨스트. 있죠. 네네. 그 길 건너에 보면은 네. 보성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보성 맨션. 있죠. 그게 한 40년 차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건 소액으로도 조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도 있지 않나. 있죠. 근데- 괜찮은데 네. 요즘에 워낙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해무로 웨스트, 이스트 그리고 뭐 화성 센텀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다 신축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선택지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들이 조금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이게 단지가 거의 다 1000세대가 다 넘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안에서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보자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네네.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거기가 더 전부 아파트 단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향후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긴 해요. 투자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네. 더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뉴타운 같아요. 지역이라서 네네. 전부 이제 아파트 다 개발이 다 됐는데 네, 유일하게 그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맞아요. 입지는 오래된 괜찮거든요. 아파트가 있어서 네, 입지는 아, 괜찮아요.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네. 동네별로 이렇게 이제 최근 동향 중에 특이한 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거래가 요즘 거래가 늘었다 아니면 외지인의 방문이 늘었다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이 찾는다 뭐 이런 특이한 동향이 있을까요? 저희는 거래는 확실히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렇다. 근데 거래는 사실 꾸준히 있었었기 때문에 그게 뭐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요즘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격선이 조금 상한 데서 오시는 것 같다. 그게 조금 특이한 것 상한 데서 같습니다. 왔다는 거는 조금 올려서 조금 더 가격을 네, 잡고 올려서 오신다. 오시고. 네. 그리고 저희 동네 이제 큰 평수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39평이. 그렇죠. 거기 매수들도 좀 예전에는 뭐 9평만 찾으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또 큰 평수를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동네든지 비슷한 현상은 큰 평수들이 귀해요. 40평, 맞아요. 네. 특히 40평대들이. 동대구 쪽은 요즘 최근 동향이 어때요? 동대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매수세가 있잖아요. 소양도 그렇잖아요. 네. 그죠? 항상 매수세가 있는데 여기는 이센디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래가 많았고 지금 또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동화성은 사실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었어요. 네네. 왜냐면 아직 만 2년 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이제 물건이 나오기도 기대하고 거래도 많이 될 것으로 기대도 되죠. 저도. 네. 전월세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앞으로 조금 더. 더 그러니까 활발해 그 항상 지겠다. 매수 대기자는 항상 있다고 어. 보시면 돼요. 예. 야, 이게 매수대기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매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는 있어요. 물건만 그- 있으면. 물건만 있으면 네네. 매수가 되는 네네. 거고 그게 거래가 되면 또 가격이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지는 네, 그런 네, 분위기인 네, 거죠. 네. 우리가 계속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일단 동대구 남산동에 각각 대장 아파트는 딱 대장은 여기다 그런 된 단지가 있는지 그러면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저희는 뭐 대장은 남산 롯데캐슬이라고 남산 롯데. 생각이 역시. 되고요. 예, 역시 역시. 뭐 조경 대상도 받았고 네. 일단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롯데를 사드려서 뭐 원망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남산 롯데. 네. 근데 제가 듣기엔 또 맨 앞동 그러니까 영구 조망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성당 있죠. 네, 성호당 뷰라고 해서 아. 거기 이제 105동하고 107동 뷰가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올라가 보면 와 이제 겨울 빼고 다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이쁘고 근데 청라힐스자이도 물론 좋은 아파트고 더 신축이라서 사실은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지만 이제 남산 롯데를 선택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조망에 대한 조금 로망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더 주고 롯데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동대구 쪽 동대구는 역시 지금 현재로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죠. 네. 화성파크. 네, 그러니까 동대구역을 어쨌든 중심으로 보자면 세대수도 1000세대 이상 한 1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오피스텔 포함하면. 그러니까 수요도 계속 있는 편이고 이거는 진짜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항상 찾으시는 분이 있고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찾으시고 하니까 여기는 독보적인 입지인 것 같고 화성. 그리고 이센디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는 보지만 그래도 이게 2년 더 신축이니까 그 점을 조금 더 대장으로 잡았어요. 현재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우 이안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화성일대인가요? 비슷하게 보고 네네네. 손님들도 오시면 거의 비슷하게 비교를 해달라고 네네네네네. 하세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 문제인 아, 것 같고 네네네. 그나마 이제 연식으로 따지자 보면 어쨌든 만 2년 차이가 나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2년 차에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거니까 네네네. 그 부분 매수 적기 타임, 매수 타임 그걸 생각하자면 동대구역 화성이 지금은 조금 더 대장이지 않을까 신축이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각자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신축 아파트나 이제 이런 입지적인 면을 얘기했는데 그 대신 또 초등학교라든지 학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동대구와 남산동 각각 좋은 초등 중학교는 어디인가? 그리고 어느 뭐 대부분 그 학교에서 그쪽 학교를 보내겠지만 그렇죠. 어디가 제일 선호할까요? 저희는 뭐 초등은 남산 초등학교로 네.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중학교가 사실은 조금 중고등이 조금 취약하죠 남산동이. 그래서 개성 개성중학교. 네, 고등학교도 자사고고. 네, 고등학교는 절로 이제 자사고. 이사를 네, 갔고 이사를 이사를 가면서 자사고가 됐고 네. 동대구는
동대구도 뭐 학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그걸 하진 않고 그러니까 가까운 거. 가까운 초등학교. 동화성도 덕성초등학교 끼고 있고 덕성초등학교. 그리고 이샌디도 동대구 초등학교 거의 끼고 있고 큰 길을 안 건너고 갈 수 아, 있으니까 네. 끼고 있고 도샵 디오엘로도 효신초등학교 끼고 있고 그래서 초등 가까운 거 거의 초품화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 단지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동구청 뒤쪽에 신화중학교라든지 네. 아니면 도샵 디오엘로 같은 경우는 동부중학교라든지 뭐 청구중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동대구와 남산동 각각 그 동네에 구성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많다, 의사가 있다,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다, 전문직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있을까요? 저희는 젊은 분들은 공기업이 많으신 것 같고요.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서문시장과 연계돼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동대구 쪽은? 동대구역은 아무래도 그 역 이용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분들 또 주말 부부 하시는 분 혁신도시 다니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저희 그 전에 입주 때도 이렇게 왜 신혼부부 뭐 그 특례 보증 대출을 했을 때 그때 보면 공무원들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파티마 병원 있고 경북대학교가 또 가까워요. 의외로 그 경대 교수님들 네.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매매도 좀 있었었고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었어요. 네. 그리고 그 5, 60대 계시는 분들은 그 자제분들 전부 수도권에 네. 계셔가지고 동대구역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자리 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네. 확실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요? 그러니까 중구 남산동 쪽은 이제 네. 회사 다니는 신혼부부 위주의 네네. 그런 젊은 세대들이 좀 찾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동대구 쪽은 아무래도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그죠. 네. 수요가 네. 굉장히 네. 많을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최근에는 동대구역 앞에 있는 이편한 센텀이 네. 분양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쪽은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제 세 개 비교를 하게 됐죠. 이제 이안 센트럴디, 동화성 그리고 네. 센텀 스퀘어 네. 이편한 그거까지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게 이편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전 동부 정류장 자리에 있는 더 팰리스트 대시항이라고 있어요. 이게 거의 대형 평수로만 위주로 돼 있는데 그게 입주가 거의 올 연말이거든요. 네네. 10월, 1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화성이나 이샌디에도 큰 평수가 있어요. 분명히 비교를 하실 거예요. 그 입주 시기쯤 맞춰가지고 매수도 비교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편한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그래도 어쨌든 좀 좋잖아요. 네. 대구에서는 또 브랜드를 알아주니까 그 장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그죠. 동대구역 그리고 지하철역 이용하시는 분들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시 한번 위치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디 위치? 부동산 사무실. 사무실. 저희 소장님. 사무실은 청라언덕역에서 남산 롯데 올라가시는 방향으로 있고요.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에 횡단보도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 힐스 자이에서도 보시면 길 바로 건너시기만 하시면 저희 부동산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근데 초등학교가 바로 끼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오후 시간에 가니까 애들 뛰어노는 모습도 많고 학원 다니고 되게 분주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유동 인구는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소장님도 위치 다시 한번 말씀해 저희는 주시죠. 이제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정문 앞에 선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고요. 정문은 파티마 병원 맞은편에 보면 신암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을 끼고 들어오는 그쪽이 정문이고, 그러니까 후문 같은 경우 동대구역 쪽에서 오는 그건 후문이에요. 그쪽 아니고 파티마 병원 맞은편 신암 우체국 끼고 오는 그쪽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동대구와 남산동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자기 이제 여기 동네가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 것들인지 네네. 다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저희가 받겠는데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각자 이제 소장님들의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이제는 또 질문하실 분들은 찾아가서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네. 더 자세한 상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못한 거 이런 거 네. 있잖아요. 팁 이런 거 꿀팁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오세요. 근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1인 가구고 30대 직장인이다. 요즘 집을 매수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아, 이 얘기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깜빡했는데 이 얘기 무조건 해야 되고 혼자 살기엔 59가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살아도 84를 해야 하나. 나중에 더 잘 팔린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일지 그리고 각 동별 1인 가구에게 추천하는 단지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두 소장님들한테 네. 아파트를 산다면 언제 사야 되나? 언제 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사야죠. 그렇죠. 네. 아파트는 언제? 지금 사야죠. 네. 네, 지금 사야 된다.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고민만 그래서- 하다가는 못 사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신다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동네는 1인 가구 살기에 아주 편리한 동네입니다. 뭐 술 한잔 하시고 오셔도 지하철 타고 오시면 돼서. 그런데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1인 가구는 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장님 좀 넓혀서 딴 데 갈까요? 아니면 25평 할까요? 하시는데 사실은 뭐 대단지의 만족도를 같이 누리고 싶다. 하시면 뭐 남산 롯데나 정나일스 5구를 가시는 게 당연히 만족도 높으실 것 같고 하지만 나는 내 생활 공간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방도 필요하고 저런 방도 필요하고 또 공간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좀 크다. 그런 분들은 뭐 청라원동 성안을 가셔도 충분히 가격을 5 후반대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투자까지 해서 나중에 잘 팔리면서도 투자성까지 본다면은 네. 추천할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5구는 나름대로 또 제일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전세가 매매가율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70%, 75%까지도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월세를 놓으셔도 수요가 있고 매매를 하셔도 당연히 신혼부부 수요가 좀 있으신 편이라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청라원당 성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대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매물은 몇 개 없습니다. 또 뭐 금매가 몇 개 팔리고 나면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장점들이 있죠. 네. 작은 세대들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도 뭐 투자용으로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동대구 쪽. 동대구도 1인 가구라면은 이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이제 좋은 위치에 5구 타입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화성이나 이샌디 여기 5구 타입이 다른 타입의 84 타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5구 타입 여기 이제 좋은 위치에 있게 나중에 혹시나 팔 때도 확실히 잘 팔리거든요. 네. 그리고 1인 가구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라면 또 가구에 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향후에.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B급 단지의 넓은 거보다는 어차피 지금 혼자 계시고 1인 가구니까 좋은 위치에 약간 뭐 좁지도 않죠. 1인 가구 5구면 넓죠. 그렇게 가시는 게 저는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상승 초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신다 하면 여기서는 충분히 오를 것 같거든요. 이동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집을 매수해야 되나 이 질문을 굉장히 하시는데 저희가 서두에 그러니까 재미삼아 장난 이렇게 그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리 잡은 단지들은 벌써 자리 잡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동네는 있긴 하지만 맞죠. 그래도 누구나가 가지고 싶고 살고 싶은 동네들은 벌써 어느 정도 벌써 선점을 해서 술술 가격이 움직여요. 벌써 예, 움직였고 예, 예. 그런 시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네. 우리 소장님들이 네, 다과 네. 저 생각은 지금 사야 되는 부분이고 맞죠. 그다음 분 질문이 고도 제한 풀리고 나면 나중에 이샌디 동화성은 재건축도 가능할까요? 뭐 이런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너무 긴 이야기. 예. 뭐. 일단은 이샌디와 동화성이 30년 뒤의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대구의 재건축의 평균 기간이 17년입니다. 17년 정도, 재개발은 21년 정도. 시작 말 나오기 시작해서 네네네네. 완공될 때까지. 되려면은 대구시의 평균, 네네. 재건축 재개발의 그렇죠. 평균이. 그래서 그럼 이거는 한 50년 아. 뒤가 예상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동구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니까 덩달아서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근데 이제 될 것 물론 같아요. 네. 한번 선택하면 오래 살고 살아야 되고 네. 또 그게 이제 아파트이긴 한데 네. 어쨌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위치가 워낙 좋은데다가 네, 네, 네. 이게 지금 고도 제한 때문에 저층으로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맞죠. 최고 몇 층이죠, 화성이? 17층밖에 안 돼요. 아. 사실 대구역 쪽에 생각해 보면요, 48층, 49층 가야 돼요. 그렇죠. 아깝죠. 그렇죠. 상업지역인데. 그죠. 아깝죠. 그 부분 참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 네. 17층까지밖에 네.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재건축 그리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얼마든지 재건축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B급 84보단 A급 59가 더 낫다. 그거는 약간 네. 오해할 수, 아까 1인 가구일 때 5구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아, 말씀드린 거였죠. 네네네. 네. 그 가족 수가 많다면은 그 가성비 따져서 84로 갈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B급이라고 해서 나쁜 말이 아니라 네. 아까 1인 가구일 때 5구 타입 그걸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거 조금 더 음. 얘기 생각해 볼 게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84가 좋으냐, 구축 84, 약간 구축 84가 좋으냐, 신축 59가 좋으냐. 이 내용은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진짜 가구 구성에 맞죠. 따라서 구성원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는 진짜 네. 1인 가구 5구 네. 그거 이야기한 거죠. 1세대라면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공간을 넓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음. A급 5구보다는 저는 B급 84가 84가? 같아요. 네. 저는 그것도 맞고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변동 가능성이 크니까 1인 가구는 네.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A급 5구 네. 그렇게 저는 본 거죠. 84를 이거 사는 거면 예. 결혼만 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맞죠. 예. 근데 이제 투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는 공간을 네. 이야기하면 네. 좀 더 넓은 공간이 맞죠, 좋을 것 맞죠. 같고 네. 단기간에 투자성을 본다면 A급 5구를 선택해서 이제 파시고 갈아타는 맞죠. 그때는 또 신축이라서 네, 네네. 이게 어떤 게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죠. 이제 선택을 하셔도 뭐 손해는 없을 것 같다. 그죠. 뭐 그런 네, 얘기일 것 네, 같고요. 네. 다른 동네도 저희가 다른 동네도 비교해 달라고 질문이 있으셨는데 뭐 다음에는 수성구에서 범사만삼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이런 라인도 기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기획도 진행할 것 같고 계획 중입니다. 더 질문 뭐 한 말씀 더 최종 마지막으로 할 말씀 더 하실 게 있으실까요? 어쨌든 지금 대구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양권 위주로 보면은 마이너스 단지들 꽤 있어서 지금 분위기 안 좋다고 보시는데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을 직접 해보셔야지 현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오세요. 오시든지 전화하시면 저 상담 진짜 친절하게 해드리거든요. 오세요. 꼭 오세요. 네. 네,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 이제 외곽하고는 이제 중심지하고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남의 집 오른다고 우리 집 오르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오른다고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정말 중심지 A, B만 오르고 나머지 C, D는 또 조금 주춤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선호가 없는 단지들은 앞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구를 가시든 남산동을 오시든 지금 가장 이제 매수세가 그래도 많은 동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동구는 이제 손우 소장님 찾아가시고 남산동 주변에 오실 것 같으면 정말 큰 손으로 오셔서 꼭 상담 받아가시고 네. 좋은 아파트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찾아오셨다 해가지고 무조건 계약하고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상담하고 네, 상담만 상담하시고, 오셔도 상담하시고. 충분히 네.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상담만 하러 오셔도 얼마든지 상담을 그렇죠. 해드리겠다. 네네. 사실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고 그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상담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상담료가 네. 시간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저희 근데- 공짜. 저희는 공짜. 저희는 공짜. 우리 소장님들 오시면 공짜로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경력이 얼마나 많아요. 10년에서 20년씩의 맞아. 경력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들인데 그 경력이 짧으면서 어쨌거나 뭐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네네네. 중개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현장 목소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또 익히고 보셨으니까 이제 현장
그 부동산에 가셔서 현장 얘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피디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고 이 영상은 계속 열어주시나요? 앞으로도?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네. 장시간 즐거운 수고 시간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네. 또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 나는 끝까지 떨렸다.